길고 흥미로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행성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며 행성 본연의 일을 하며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쾅! 생명이 화려해지기 시작했죠. 식물과 동물은 복잡성을 뽐내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6,5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적 재앙이 닥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여 공룡과 다른 큰 동물들이 전멸했을 겁니다. 소행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행성이 매우 컸고 우리의 소중한 행성에 충돌하여 먼지가 사방을 뒤덮어 엉망진창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날에도 퇴적함에서 그 먼지층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아래를 파헤치면 수많은 화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기 전까지 이 선사시대 생명체들은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구가 대청소로 인해 생긴 빈 공간을 채우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 기회를 잡았을까요? 포유류예요. 이 털복숭이 작은 동물들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재앙이 포유류에게 그토록 좋은 기회가 되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포유류는 주변에 큰 괴물이 없었기 때문에 성장하고 번식하며 개체 수를 늘릴 수 있었죠. 영장류, 설치류 등 모든 종류의 포유류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합류했고 결국 털복숭이 무리 전체가 합류했습니다. 태반 포유류, 유대류, 심지어 알을 낳는 포유류까지 더해져 매우 다양한 포유류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장류를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영장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약 6,300만 년 전 공룡이 사라지고 불과 200만 년 후 영장류는 가족회의를 할 때라고 판단했어요. 영장류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진 원숭이와 유인원이 된 마른 코 영장류와 여우 원숭이와 아이아이가 된 젖은 코 영장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더 있어요. 약 5,800만 년 전 마른 코 영장류들은 그들만의 작은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심야에 장난을 치기에 안성맞춤인 큰 눈을 가진 안경원숭이라는 특별한 손님이 등장했어요. 안경원숭이는 다른 영장류와는 다른 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독자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안경원숭이는 육식만 하는 유일한 영장류입니다. 이 작은 녀석은 곤충, 작은 새, 설치류, 심지어 도마뱀도 좋아해요. 하지만 독특한 점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이 뇌의 2배 크기예요. 또한 올빼미처럼 머리를 180도 완전히 돌릴 수 있어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안경원숭이는 진정한 밤의 왕과 여왕입니다. 초음파 추적 능력이 뛰어나 먹이를 순식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와 발은 마치 스프링과도 같아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타르서스라는 특별한 발목뼈를 가지고 있어서 놀라운 도약 기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르시어 원숭이라고도 하죠. 이 작은 동물들은 잠시 쉬게 하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약 5,500만 년 전 지구는 말 그대로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뜨거워진 지구는 심해에 사는 많은 동물과 식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고 그들은 작별을 고했어요. 하지만 모든 작별은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기회잖아요. 고래목 포유류인 고래목이 이 기회를 포착했어요. 빈틈새로 뛰어들어 바다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생물로는 대왕고래와 돌고래가 있습니다. 약 4,700만 년 전에 특별한 영장류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이 생물의 화석을 이다라는 애칭으로 불러요. 이 작은 경이로움은 처음에는 인류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로 환영받으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다는 우리 같은 마른 코 영장류가 아니라 젖은 코 영장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4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영장류 세계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먼 사촌인 신대륙 원숭이들이 구대륙 원숭이 혈통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짐을 싸서 남미를 정복하기 위해 떠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원숭이를 구분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구색의 원숭이의 콧구멍이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약 2,500만 년 전 또 다른 유인원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이 유인원들은 꼬리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생명체는 훗날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유인원이 되었습니다. 유인원은 우리와 유전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는 멋진 집단이에요. 원숭이의 광기에서 벗어난 최초의 유인원은 긴팔 원숭이였습니다. 약 1800만 년 전에 이 작은 고개사가 등장했습니다. 수백만 년 후 유인원도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오랑우탄은 남아시아의 야생으로 모험을 떠난 선구자였습니다. 현재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유인원이 진화의 길에서 큰 갈림길에 선 것은 700만 년 전이었습니다. 한 길은 우리의 조상인 미래의 호모 사피엔스로 이어졌고 다른 길은 침팬지와 보노보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영장류는 수백만 년 동안 통합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마침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560만 년 전 아르디피테쿠스라는 획기적인 유인원이 인류의 진화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이 유인원은 이족보행이라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아르디피테쿠스는 두 발로 걷는 최초의 유인원 중 하나로 아마도 영장류 친구들의 눈썹을 찌푸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약 400만 년 전에 등장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이들은 우리 부족인 호민이나 하위 부족의 초기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들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돌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리한 영장류는 진화의 어느 시점에 돌을 사용하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이제 우리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약 20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식량 부족에 직면했어요. 적자 생존이 게임의 법칙이었고 두 가지 전략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견과류와 같은 질긴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턱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턱은 약하지만 더 큰 두뇌를 선택했어요. 이들은 더 다양한 음식에 접근하길 원했죠. 당연히 더 큰 두뇌를 가진 그룹이 승리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등장합니다. 약 250만 년 전 핸디맨이라고도 알려진 영장류의 한 종류가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영리한 존재는 더 큰 두뇌를 가졌고 뉴런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 900만 년 전 새로운 스타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생명체는 직립보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핸디맨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난 최초의 인류 직계 조상이 되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불을 다루는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약 70만 년 전 세계는 요리의 혁명을 목격했고 요리의 최초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약 5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제 좀 더 멋을 부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최초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종은 불과 30만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파티에 늦게 도착했죠.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친척들과 함께 우리는 혁신적인 두뇌와 복잡한 사회로 세계를 정복할 준비를 하고 등장했어요. 인류의 정확한 진화 경로는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확실한 건 네안데르탈린도 어느 순간 인류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이에요. 호모 사피엔스가 번성하면서 인간의 언어 능력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현대의 언어는 인류와 거의 동시에 출현한 것으로 여겨져요. 우리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을 형성하기 시작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이 우주에 등장하기까지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걸렸습니다. 빅뱅 이후 98.9%의 시간 동안 인류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우리 종인 호모사피엔스는 지구가족의 막내로 우주 연대기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존재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인류가 존재하게 된 모든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매 순간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